안녕하세요. 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좀 어려운 문제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9월이 차라리 9월이 어렵고 수능이 6월, 9월 중간으로 좀 쉽게 나온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을 거야. 근데 이제 9월까지 쉬워버리면 수능에서 2011 수능이나 2012 수능, 2015 수능 B형같이 어렵게 나올 게 걱정이 돼. 그러니까 작년 수능에서 일어났던 그 악몽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실력으로 누르는 방법밖에 없다. 자, 연료춘향 수절과 춘향전입니다. 판본이 뭐 140여 종이 넘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춘향전은 경판본 춘향전이 아니라 완판본 연료춘향 수절가야. 84장짜리 소설입니다. 완판본이 84장본이고 그 다음에 경판본이 33장본인데 33장짜리는 굉장히 소략하다. 그리고 이제 판소리 대가 명창들의 춘향전도 있고 춘향전의 완성은 남원고사라는 소설이야. 모든 그 춘향전이 다 집대성되어 있는데 자 어쨌거나 인터넷 수능, 수능 완성 다 있는 작품이니까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A입니다. 옥중에 들어가서 방의 모양을 살펴보니 누가 살펴봤을까? 춘향이가 살펴봤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춘향전 같은 경우 연료춘향 수절가, 춘향전, 춘향가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95 수능하고 99 수능에 나온 적이 있고 2012년 9월 평가원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야 이게. 근데 이제 요거는 95 수능을 본떴고 이 옥중에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데 그게 이제 출제가 됐어. 이렇게 두 번 정도. 그런데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전지전능한 신의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춘향의 내면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고 이도령의 내면으로도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월매의 내면으로도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고 뭐 방자의 내면으로도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서술자가 춘향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옥중에 들어가서 방의 모양을 살펴봤다. 누가 살펴본 거야? 춘향이가. 부서진 죽창 틈으로 화살을 쏘나니 바람이요. 자, 바람이 아주 세차게 들어오지. 그러니까 춘향 입장에서 춥다. 웅크러들 수밖에 없죠. 무너진 헌 벽이며 헌 자리에서 벼룩 빈대가 온몸으로 기어든다. 자, 조선시대 감옥 안이 상태가 굉장히 열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있는데 여기까지는 춘향이의 시각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춘향이의 시선이야. 춘향이의 시선이 된다. 밤은 깊어 삼경이요 구준비는 내리는데 춘향이가 이거 알 수 있을까? 감옥 안에 깊은 그 동원의 감옥 안에 옥중 속에 있는데 자, 밤은 깊어 삼경이요. 자, 삼경이라는 사실을 춘향이가 바로 이렇게 시계도 없었던 시절에 감옥 안에 있는데 알 수 있었을까? 구준비 내리는 걸 또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옥 밖으로 봉사 하나 지나갑니다. 자, 장님이 지나가요. 그런데 서울봉사 같으면 문수하오라고 외치련마는 요 구절 이상하지 않아? 서울봉사 같으면 문수하고 외치련마는 이건 서술자의 생각이지. 서술자의 생각이야. 자, 장님들이 이제 점을 볼 때 서울말로는 문수하오. 그 다음에 지방말로, 남원말로는 문복하오야. 근데 이제 춘향이는 지금 16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팔청춘이니까 중학교 3학년 정도 돼요.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남원에서만 살았습니다. 따라서 언어 연구가가 아니야. 그래서 서울봉사 같으면 문수하오라고 외치련마는 시골봉사라서 자 남원봉사라서 문복하오라고 외치며 가니. 자 12번에 1번을 한번 가봐 여러분들이. 12번 이 보기도 되게 중요해. 잘 냈어. 12번에 1번을 보면 서술자는 옥중에 대한 정보와 봉사에 대한 정보를 춘향의 시선으로 독자에게 제공한다. 자, 옥중에 대한 정보는 맞죠. 춘향의 내면에 가 있죠. 그런데 봉사에 대한 정보는 이건 서술자의 생각, 서술자의 시선이다라고 봐야 되겠지. 서울봉사 같으면 문수할 것인데
남은 몽사라서 문복하오라고 얘기했을 거다라는 걸 춘향이가 생각할 만한 단서가 없어. 그리고 지금 감옥 안에 아주 위태롭게 들어갔는데 아주 한가롭게 문수하오라고 할 텐데 문복하오라고 하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자, 그래서 봉사에 대한 정보만큼은 그냥 서술자의 시각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면 돼. 자, 이게 서술자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술자의 생각. 서술자의 생각이라고 딱 적어준다. 2002 수능 45번에서 나온 문제가 뭐냐면, 자, 토별가도 올해 B형한테는 이제 토별가. A, B 공통으로 나오면 적벽가야. A, B 공통으로는 적벽가가 있고, 수공가, 토별가, 심청가도 다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 2002 수능 45번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건 쉬워요. 2002 수능 45번 문제에서 등장인물의 생각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자, 문제를 잠깐 들어봐. A, B, C, D 이 중에 등장인물의 생각이 아닌 것은, 자, 1번 선택지는 이거야. 여보 토생원 토끼의 근본 성품 무겁지 못한 것이 겸하여 몸집도 작으니 온산중이 멸시하여 누가 대접하겠느냐. 온산중이 토끼를 멸시하여 누가 대접하겠느냐. 그게 전지적 서술자의 생각이라고. 그 다음 B 부분을 읽어줄게요. B는 별주부가 생각한즉 그대로 두어서는 저리 방정 맞은 것이 이리저리 한없이 내달리겠거든. 그래서 이건 이제 별주부의 생각이야. 별주부. B 부분은, 자, 토끼 별주부가 등장해. C 부분 읽어줄게요. 토끼가 들어본즉 생긴 것과 말하는 게 만만히 볼 수 없거든. 자, 토끼가 들어봤다라고 나와. D 부분은 토끼가 제 인물에 하 감사한 말이거든. 제 소견에도 의심을 하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토끼 생각. 마지막 2. 토끼가 들어본즉 주부에 하는 말이 저 생긴 형용하고 낱낱이 똑같거든. 가만히 생각한즉 형용은 묻어나나 속에 글이 없었으니, 자, 학식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분명하게 아주 쉽게 B, C, D는 토끼가 생각하는 걸로 보이고 별주부는 B인데, 온산중이 토끼를 멸시하여 누가 어른 대접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서술자 개입을 묻고 있는 거야.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정답률이 94% 이 정도 돼. 그러니까 엄청 쉬웠던 문제야, 이게. 이건 고전소설에서는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안 속아. 고전소설에서는 워낙 빈번하니까. 자, 그런데 2011년 수능에 저거 봐. 이게 이제 어렵게 응용이 되면 현대소설로 간다고. 2011년 수능의 6월 평가원.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정답률이 40%가 안 돼요. 오영수의 화산댁이라는 소설이야. 27번 문제야. 요거는 현대소설로 바뀌면서 아주 어려워졌다. 전지적 서술자하고 화산댁이라는 시골 할머니밖에 없어. 등장인물 자체가. 그 당시 보기는 이렇게 나왔다. 서술자는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거나 인물의 시각에서, 자, 등장인물 춘향이의 시각에서 인물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여 서술한다. 즉 서술은 서술자가 담당하지만 시각은 서술자의 시각일 수도 있고 등장인물의 시각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역시 1번 선택지는 이렇게 나와. 1번 선택지는, 자, 화산댁이 입장에서 모든 것이 낯선 것들이었다. 모든 것이 손도 못 댈 것 같고 주저스럽고 조심스럽기만 했다 해서 화산댁이의 내면이야. 그대로. 화산댁이 댁의 내면이야. 니은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니은은 건넌방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근데 이게 화산댁이의 귀에 들려온 거야.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서술자가 화산댁이의 내면에 가 있어. 자, 디귿. 그런데 이제 화산댁이가 서울 아들집에 처음 왔는데 화장실을, 시골에는 밖에 있잖아. 그래서 화장실을 찾아서 밖으로 나와서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화장실에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근데 서울에 처음 온 할머니라서 집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사실은 몰라. 디귿 장면이 어떤 거냐면,
대체 적산집 뒷간 화장실이 밖에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딱 한 문장이 중간에 끼어들어. 자, 앞에 문장을 읽어줄게요. 뒷간이 있음직한 곳을 이리저리 찾았으나 없었다. 집을 2바퀴나 돌았으나 화장실은 역시 없었다. 이건 화산대기가 판단한 건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서술자가 끼어들었겠어. 대체 적산집 화장실이 집 밖에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지적 서술자의 생각으로 나오는 거야. 서술자 개입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 봐봐. 화산대기는 뒷간이 없는 집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나 일이 급해서 그만 어수룩한 담 밑에다 대고 뒤를 보았다. 한결 개분했다. 자, 볼일을 봤어요. 그래서 한결 개운한 사람이 누구야? 화산대기인 거지. 그래서 이것도 화산대기의 내면이 되는 거야. 다음 마지막 내면은 자, 화산대기는 소스라쳐 일어났다. 날이 활짝 샜다. 아들 내외가 깰까 싶어 조심조심 밖으로 나왔다. 뒤본 자리는 공교롭게도 돌가루로 마련된 수채였다. 수채는 앞집으로 통했다. 수로야, 수로. 아침에 봐도 역시 뒷간은 없었다. 그러니까 저녁에 뒷간을 찾아서 헤맸는데 아침에 찾아도 뒷간을 못 찾은 거니까 화산대기의 내면이 된 거지. 그래서 현대소설에서 서술자 개입이 나온 거라고. 근데 이게 최고 난도였어. 오답률이 45% 이 정도가 돼. 오답률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 45명이 틀렸는데 그 문제가 요 12번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12번. 그러니까 소설에서 고전 소설이든 현대 소설이든 서술자 개입이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제시문가 봐. 옥중에 들어가서 방의 모양을 살펴보니 부서진 죽창 틈으로 화살을 쏘나니 바람이요 무너진 헌 벽이며 헌 자리에서 비록 빈대가 온몸으로 벼룩 빈대가 온몸으로 기어든다. 까지에다가 써놔. 춘향이의 시선. 이렇게. 춘향이의 시선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유구한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출을 잘 풀었다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문제인데 여전히 많이 틀렸어. 자, 그 다음 춘향전 99년도에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런 평가원은 풀어야 되는 거야. 1209 평가원 당연히 풀어야 되고 이 예전 수능도 풀 수 있는 여력이 되면 풀면 정말 좋은데 올해 어렵게 나올 거를 대비한다면 뭐 2002도 봐주면 좋아. 99년 48번도 필기해놔. 너희들 중에 기출문제책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가서 찾아봐봐. 꼭 찾아보면 좋아. 99 수능 춘향전에서는 어떤 선택지가 나오냐면 화자는 춘향이의 시점으로 옮겨가 이도령이 떠나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자, 이건 적어도 화자는 서술자야. 화자는 춘향이의 시점으로 옮겨가. 춘향이의 시점으로 옮겨가서 이도령이 떠나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이도령이 떠나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이도령이 떠나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를 보고 아 시점의 이동이 있구나 이렇게 덧붙이기 해석하면 안 돼. 덧붙이기를 하면 안 되고 서술하고 있다. 이런 구절인데 어떤 장면이냐면 춘향과 도령의 이별 장면이야. 자, 이 소설에서 가나다라 마로 길게 이루어진 소설에서 전지적 서술자는 방자의 내면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도령의 내면으로도 들어갔다 나와요. 이런 구절이 있어. 자, 이도령 독림숲을 당도하니 춘향의 울음소리가 귀에 언뜻 들리거늘. 자, 이도령이 들었다는 거고 또 방자가 답답하여 여보시오 도련님 어쩔리고 이러시오 해서 방자의 내면도 나와. 그런데 마달락은 어떤 거냐면 잦은몰이 장단에 저 방자 미워라고 이랴 툭 쳐 말을 몰아 따랑따랑 홀홀 달려가니 그때의 춘향이는 따라갈 수도 없고 높은 데 올라서서 이마 위에 손을 얹고 도련님 가는 데만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런데 가는 대로 작게 보인다. 이만큼 보이다가 저만큼 보이다가 달만큼 별만큼 나비만큼 불티만큼 망중곡에 아주 깜빡 넘어가니
우리 도련님 그림자도 못 보겠구나라는 구절이 나와. 그러니까 춘향 이 전지전능한 서술자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도령의 내면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방자의 내면으로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도령 방자가 이도령을 모시고 서울로 떠나버린다고. 방자가 이도령을 모시고. 그러니까 춘향이 입장에서 저 방자 미워라고. 방자를 미워할 사람은 춘향이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점의 이동 자체가 아니야. 요 선택지를 잘 보면 시점의 이동은 얘들아, 시점의 이동은 한 7번 정도 선택지에 출제가 됐는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안에서도 얼마든지 관찰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관찰 부분만 딱 가지고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동했다. 이건 잘못된 내용이고 시점의 이동은 무조건 이렇게 변화해야 돼. 왜 그러냐면 천변풍경을 여러분들이 2012 수능, 천변풍경 2013 수능 이쯤에서 확인했겠지만 전체적으로 책 전체적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부분적으로는 관찰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 경우에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동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따라서 이 표를 그려놓고 시점의 이동이란 1인칭에서 3인칭으로 3인칭에서 1인칭으로 즉 1206 황석영의 가객이 유일하게 해당이 됐던 작품이야. 가달락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나달락은 옆에 있지 않는 한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와서 전지적 서술자가 진술하는 내용이 나와. 그래서 요거를 참고로 한다면 시점의 이동은 1인칭에서 3인칭으로의 변화만 해당이 되고 똑같은 전지적 서술자가 방자의 내면에 들어갔다 나와서 춘향이의 시점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이건 시점의 이동이 아니야. 요거는 그냥 전지전능한 서술자 시점에서 이동하는 거야. 인물대로. 그러니까 서술자 자체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구별을 잘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될 테니까. 그래서 12번 문제는 잘 냈다. 문제. 굉장히 잘 냈다. 밤은 깊어 삼경이요 구준비는 내리는데 옥 밖으로 봉사 하나가 지나갑니다. 서울 봉사 같으면 문수하오라고 외치련마는 자. 서술자가 그러니까 좀 자기 지식을 뽐낸 거야. 굳이 얘기하자면 얘들아. 춘향이가 지금 무거운 형틀을 쓰고 있어. 감옥 안에 갇혔단 말이야. 근데 바람도 들어오지 벼루 가고 이 빈대가 온몸으로 기어 들어오는데 아주 한가하게 서울 봉사 같으면 문수하고 외치려고 갈 터인데 남은 봉사라서 문복하오라고 외치고 가네. 이렇게 얘기할 여유가 없단 말이야. 정신적인 여유 자체가. 그래서 이건 서술자의 생각이야. 이거는 시골방 봉사라서 문복하오라고 외치며 가니 춘향이가 듣고 여보 어머니 저 봉사 좀 불러주오. 여보 저기 가는 봉사님. 자 근데 이제 이 상황도 좀 웃기잖아. 얘들아 삼경이면 보통 저녁 11시에서 새벽 1시잖아. 아무리 장님이지만 낮과 밤도 구별을 못해서 새벽 1시에 남들 다 자고 있는데 문복하오 이렇게 외치고 간다는 상황도 좀 안 맞지 사실은. 자 춘향이는 봉사님의 말을 듣고 문복하오라고 외쳤기 때문에 봉사님의 말을 듣고 뒤늦게 정보를 얻었습니다. 봉사님이 지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어머니 저 봉사 좀 불러주오. 여보 저기 가는 봉사님 걔 뉘기니 춘향엄이요. 어찌 찾나? 우리 춘향이가 옥중에서 봉사님을 잠깐 오시라 하오. 봉사가 옥으로 갈 때 춘향엄이 봉사의 지팡이를 잡고 인도할 때 봉사는 춘향이가 천하일색이라는 말을 듣고 반가워한다. 자 봉사의 내면으로 들어갔잖아. 이거는 전지적 서술자니까 시점의 이동은 없는 거지. 반가워한다. 자 근데 굉장히 웃기는 문장이야 얘들아. 여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웃어야 돼. 야 봉사님인데 장님이야. 근데 앞에 있는 여자가 천하일색이라는 거야. 자기 눈에는 안 보여. 근데 뭐가 웃겨? 뭐가 반가워해? 이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웃기는 장면이라고 여기. 천하일색이라는 말을 듣고 반가워한다. 왜 반가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주면서 읽어줘야 돼. 자네가 춘향각시인가? 대체 나를 어찌 청하였나? 예 다름이 아니라 간밤에 흉몽을 꾸었기에
해몽도 하고. 자, 불길한 꿈이야. 우리 서방님이 어느 때나 나를 찾을까 기륭 여부를 점치려고 청하였소. 봉사가 점을 치는데 저 태서 점쟁이를 높이는 말이야. 저 태서의 믿음직한 말을 빌어 존경을 다하여 축원하옵나니 하늘이 언제 말씀하시었고 땅이 언제 말씀하셨으리요마는 두드리면 곧 응하시는 것이 신령하심이니 응감하시어 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공손하게 이제 예를 갖춘 다음 산통을 철컹철컹 흔들더니 자, 소경이 점치는 데 쓰는 것들을 넣어두는 통이 이제 여기 산통이야. 어디 보자. 1, 2, 3, 4, 5, 6, 7 허허 좋다. 상괴로고 가장 좋은 꾀로고 칠간산이로구나. 자, 간괴 중에 하나인데 옛날 주 무왕이 벼슬할제 이 꾀를 얻어 금이 환영하였으니 어찌하니 좋을손가. 자네 서방님이 자, 서방님은 하트를 해줘. 여기서는 이도령 서방님이고 춘향이 동그라미 치고 자, 춘향 엄마 네모칸 치고 소경은 마름모를 하자. 등장인물. 자네 서방님이 불원간에 내려와서 오래지 않아 내려와서 평생 한을 풀겠네. 걱정 마소. 참 좋거든. 자, 이제 점괘가 아주 좋게 나온 거야. 점괘가 아주 좋게 나왔다. 춘향이 대답하되 말대로 그러면 오죽 좋사오리까. 간밤꿈 해몽이나 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자상히 말을 하소. 창 앞에 앵두꽃이 떨어져 보이고 자, 끊어. 한번 단장하던 거울이 깨져 보이고 끊어. 문 위에 허수아비 달려배고 자, 끊어준다. 태산이 무너지고 끊어. 바닷물이 말라 보이니 바닷물도 말라 보여. 꿈을 지금 연달아서 이미지가 그냥 쭉 나타난 거지. 이미지로 된 꿈을 꾼 겁니다. 이 꿈이 굉장히 우울해. 춘향이가 이제 위축되어 있어서 그래. 나 죽을 꿈 아니요. 자, 밑줄 거. 나 죽을 꿈 아니요. 부정적으로 여기잖아. 먼저 꽃이 떨어졌다. 죽겠네. 단장하던 거울이 개박살 났어. 거울도 보통 거울이 깨졌다라는 건 부부가 헤어진다는 의미야. 파경이야, 파경. 그래서 이것도 죽을 꿈이고. 그 다음에 문 위에 허수아비 달려배이고 이거 저승사자가 찾아온 느낌이잖아. 그래서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태산이 무너졌어. 산사태가 나겠네. 아, 난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 바닷물이 말라 보여. 다 가물어서 다 죽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부정적이고 우울해서 그렇다라는 거야. 봉사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양구에 오랫동안 자, 양구에 시간이 꽤 오래 적어도 시간이 꽤 지나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꽃이 떨어지니 등이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너 거울이 깨어지니 어찌 큰 소리 한번 얻겠는가. 자, 암행어사 출도를 암시합니다. 문 위에 허수아비 달렸으면 만인이 다 우러러 봅니다. 밑줄 만인이 다 우러러 본다. 자, 높은데 여러분들 그 찬 기파란가의 달 하늘에 있는 달은 훌륭한 인격자야. 우러러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동동의 이월령의 우리님은 높이 켠 등불 같은 존재야. 그래서 우러러 본다고. 형광등 한번 쳐다봐봐 전부 다. 자, 우러러 보고 있죠. 형광등 위에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문 위에 허수아비가 있다라는 거야. 만인이 다 우러러 봅니다. 창기파란가의 달 적어두어 동동의 높이 켠 등불다오라. 높이 켠 등불 같은. 바다가 말랐으니 자, 가물어서 죽는 게 아니고 용의 얼굴을 볼 것이며 즉 임금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라고 암시가 되고 있다. 임금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산이 무너지면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 산이 무너지면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평지를 걷게 되는 거죠. 험난한 산길을 걷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아주 험난하게 산길을 걸어왔는데 그러니까 해몽이 완전히 달라졌어.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재수생들이나 그 뭐 고3들이나 특히 재수생들 상담 요청하는 애들 보면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선생님이 해줄 얘기는 너만 불안한 게 아니다. 전부 다 불안하다. 자, 오늘이 딱 D-100 맞지? 수능 100일 전이잖아. 이제 내일부터 시간이 갑자기 빨라질 것인데 자, 적어둬라. 오늘 술 약속 있는 놈들 손들어. 여기 오늘 그래도 100일 줄은 해야지. 재수까지 하는 마당에
가서 영화나 봐. 차라리 암살을 보는 게 더 낫겠다. 영화를 봐. 자, 내일부터 엄청나게 시간이 빨라질 거야. 분명하게. 세 자리 숫자가 두 자리로 바뀌는 순간 매년 겪어보는 일이지만 더 빨라. 노량진 시간이 가장 빠른 것 같아. 노량진 메가스터디 시간이. 자, D-100이네. 그래서 내가 위로해 주거나 뭐 상담을 해줄 때 야 너만 불안한 게 아니다. 전부 다 불안하지 않냐. 재수생일수록 삼수생일수록 더 불안하다. 그래서 그 불안함을 그냥 아예 껴안아라. 인정하고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다 생각을 하면서 공부는 대신 해야지. 10시까지 여기 있어야 돼. 자습하러. 일찍 와서 딱 아침에 국어 풀고 수업 들어오고 자습 10시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후회할 일이 적어. 더러 여러분들 집에 가 공부가 더 잘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상담의 경험상은 보름 정도야. 또 독서실도 마찬가지. 집에 가면 후회할 일이 계속 생겨. 그런 경험들을 한다고 얘기를 해. 텔레비전을 보거나 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집에 없었으면 나는 공부만 했을 텐데 분명히 엄마 아빠가 또는 동생이 무슨 일을 시키게 되어 있어. 그리고 뭐 텔레비전을 볼 일도 많이 생기고 실제로 그래. 또는 자 가서.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래서 10시까지는 딱 공부를 하는 시간은 지키는 게 가장 좋아. 독서실 자습실로 이동을 하는데 그것도 보름 정도? 길면 한 달 정도 잘 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게 가장 좋다. 자, 자율학습실에서 볼 수 있도록 하자. 자, 봅니다. 다시.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제시문을 오늘 그 D-100일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수능 때까지. 산이 무너지면 평지가 되리라. 좋다. 쌍가마 탈 꿈이로세. 자, 높은 벼슬아치가 되다 이 뜻입니다. 쌍가마. 걱정 말게. 멀지 않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해몽이 왔어. 한참일이 수자갈채 뜻밖의 까마귀가 옥담에 와 있다가 까욱까욱 울거늘 춘향이 손을 들어 후여 날리며. 지금 춘향이의 심리는 해결이 안 됐어요. 방정맞은 까마귀야. 나를 잡아가려거든 조르지나 말려무나. 자, 얼마나 지금 위축되어 있는지 알겠지? 감옥 안에 처음 들어갔잖아. 지금 감옥 안에 형틀을 쓰고 무거운 형틀을 쓰고. 이건 완전히 청천벽력이지. 가만히 있어. 자, 봉사는 진짜 낙천적인 사람. 이 봉사님보다 더 낙천적인 사람이 누구냐? 흥부야. 흥부. 흥부는 진짜 나중에 시험 볼 거야. 이것도 흥부전도 있으니까. 이 흥부를 빼놓을 수가 없어. 이분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최고의 흥부야. 자, 근데 봉사님 봐봐. 딱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대체로 어때?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보통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런데 가만히 있어. 그 까마귀가 가옥가옥 그렇게 울지. 좋다 좋다. 가짜는 아름다울까요? 옥자는 지복이라. 밑줄 그 아름답고 즐겁고 좋은 일이 불언간 돌아와서 평생의 맺힌 한을 풀 것이니 조금도 걱정 마소. 자, 이 까마귀 소리마저도 안심을 시키고 있는 거야. 두고 보고 훗날 연기하게 되는 때에 괄시나 부디 마소. 나 돌아가네. 춘향이 장탄수심으로 세월을 보내었다. 크게 탄식하여 여전히 근심 걱정을 하죠. 복채를 줬다는 얘기도 없어요. 여기에. 하여간 봉사님을 모시고 와서 엄청난 해몽을 들었어. 이 흥부의 낙천성은 최고야. 여기 봉사님도 마찬가지. 자, 중략 부분 줄거리 봐라. 한양에서 과거 급제한 이몽룡이 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와서 월매와 함께 옥으로 찾아갑니다. 춘향이는 이 정보를 알아 몰라? 춘향이는 이 정보를 모르죠. 암행어사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잖아. 옥중에 춘향이 모친 월매의 음성 듣고 깜짝 놀란다. 어머니 어찌 와 계시오. 몹쓸 딸 자식을 생각하와 천방지방 다니다가 낙상하기 쉽소. 이울랑은 오실라 마옵소서. 딸랑은 염려 말고 정신을 차려라. 왔다. 자, 오다니 누가 와요. 갑갑하여 나 죽겠소. 일러주오. 혹시나 서방님께서 기별 왔소. 언제 오신단 소식 왔소. 벼슬 띄고 내려온단 노문 왔소. 애고 답답하여라.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리나 하나 내려왔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월매의 음성을
월매의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10번이 굉장히 쉬운 문제야. 첫 번째 문제가. 그런데 3번으로 간 녀석들이 있단 말이야. 있는데 못 찾겠다는 거지. 제시문에서. 월매는 거린 행색의 이몽룡을 만난 뒤 실망감을 느낀다. 이 구절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실망감 느끼는 장면이 안 보이는데. 자, 그런데 이제 장면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느껴봐야지. 왔다.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지 새끼 하나 내려왔다. 이 말이야, 이게.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게 언어 유희지. 실망감 느꼈다는 게 딱 억양으로 전해지는 거야, 이게. 이 아주 막 춤추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게 언어 유희야. 11번 가장 황당한 놈, 2로 간 놈들이 있어. 언어 유희를 통해 극적 긴장감을 이완시킨다. 내가 이것 때문에 웃겨서. 자, 문수하고 외치련만은 문복하고. 이게 무슨 언어 유희냐고. 오마이 갓이야, 이거 정말. 내가, 야, 이거 언어 유희가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말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사과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능금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어. 사과, 능금 이렇게. 지역에 따라 말이 좀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문수하고 문복하고는 언어 유희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뭘 웃겨.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웃긴 거는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 정도에서 그나마 조금 미소를 띠는 거지.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이게 언어 유희야. 이 봉산탈춤에서 나온 적 있어. 언어 유희 봉산탈춤 문제에서 96 수능 때. 허허,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몽중해 보던 님을 생시해 본단 말인가. 문틈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막혀 하며 에고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이제 죽어 한이 없네. 서방님이 이별 후에 잔한 우나 임 그리워하였는데. 자, 이건 오매불망 님 생각. 이렇게 외워둬야 돼. 오매불망 님 생각이야.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정리해도. 이거하고 많이 헷갈려. 그래서 그 한자 성어는 이런 단어, 그러니까 천재 이루의 기회. 이렇게 같이 외워두는 게 좋아. 인생만사 세옹지마 이렇게. 이렇게 같이 외워도. 94 2차 수능 당시에 상전벽해가 답인데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상전벽해를 이렇게 세옹지마로 헷갈렸고 2000년 수능 당시에 천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백년하청이라고 따로 있었어. 세종대왕의 음악관에 대해서 언급한 독서제 신문에서 백년하청 딱 보고 뜻을 모르겠으니까 아, 이거 100년 만에 올 좋은 기회구나 하면서 많이 틀렸다고. 이 문제도. 사실은 천재 이루의 기회란 10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야.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아. 이 문제는 구운몽에서 성진이 팔선녀를 만나고 돌아와서 팔선녀 잠깐 생각하다가 불도의 회의를 느껴. 우리 부처님의 법문은 도덕은 높지만 적막하도다. 차라리 유학자가 되어서 출장 입상, 나가서 장군 되고 들어와서 재상이 되고 입신양명 이걸 꿈꾼다고. 그러면서 뒤척뒤척 잠을 이루지 못해. 근데 뒤척뒤척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 전전반측이야. 근데 팔선녀를 잠깐 생각했다. 거기서 오매불망을 쓰기는 어렵거든.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제들이니까 정리를 해줘. 세상이 확 변한 거. 에페소스의 문명이 완전 번화가였다가 폐허로 변했다. 그러면 상전벽해를 써야 되거든. 확 달라진 거를. 상전벽해를 써야 되는데 세옹지마를 쓰더라. 틀린 학생들이. 천재이루를 써야 되는데 백년하청. 100년 동안 황하강의 물이 맑아지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백년하청이야. 기다려봤자 안 돼. 그래서 백년하청하고 천재이루를 헷갈려 하더라. 전전반측은 여러분들이 자 수능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냥 잠이 안 와. 근데 만약에 삼위인곡, 속미인곡 또는 규원가 등등에서 잠을 못 이루면서 님 생각을 한다면 둘 다 될 수 있는 거야. 최치원의 초야우중 같은 작품은 이미 없어. 거기에는 그냥 전전반측만 있는 거야.
잠을 못 이루는 마음이야. 근데 님 그리워서 잠을 못 이룬다면 둘 다 되겠지. 오매불망 님 생각. 자, 님을 생각한다. 간절히 생각한다. 13번은 안 어려워. 춘향은 이몽룡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어.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이 문제도 어렵게 응용이 된 적이 있다. 구운몽에서 모의고사에서. 그랬더니 상위권 학생들이 와장창 틀렸던 적이 있으니까 필기량이 많아도 필기를 잘 해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대급 어려운 문제에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야. 오매불망이야 여기. 오매불망님 생각. 자, 서방님 이별 후에 자난 우나 임그리워 하였는데 이내 신세 일이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니 날 살리러 와 계시오. 자, 물어본 거야. 즉 지금까지 춘향이는 정보가 없어. 암행의사가 됐다라는 정보가 없다고. 독자들만 알고 있는 정보야 이거는. 그래서 그 12번 그림 딱 보면 인물들보다 독자들이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라고. 독자들은 정보를 알고 있다. 한참 일이 반기다가 임의 형상 자세히 보니 밑줄 어찌 아니 한심하랴. 이게 서술자 개입이야. 어찌 아니 한심하랴. 임의 형상을 자세히 보았어. 어찌 아니 한심하겠느냐. 서술자 개입이 있고 한심하다라고 느낀 건 춘향이의 내면이지. 근데 어찌 아니 한심하겠느냐.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죠. 거짓골이죠. 춘향의 정절의지를 마지막으로 시험해보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춘향의 정절의지를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 자, 근데 춘향이는 이도령 걱정을 더해. 그러니까 아주 마음씨가 고운 여인이다라는 거야. 정절의 여인이기 이전에 이 제시문에서 알 수 있는 거 95수능에도 나왔지만 춘향이야말로 자기 희생적인 여인이야. 자기의 처지보다 이도령의 신세를 걱정하고 있다. 이게 95수능에 출제된 적도 있다. 자, 자기 희생적 여인. 제시문에서는 정절의 여인 이런 게 없어요. 제시문 자체에서는 그냥 자기 희생적 여인 이렇게 봐야 돼.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서러운 마음 없소마는 서방님 이 지경이 웬일이요? 라고 물었어. 걱정하잖아 오히려. 이 거지 지경이 웬일이십니까? 95수능 27번 문제야. 자기의 처지보다 이도령의 신세를 걱정한다. 자기 희생적 여인이라고 정리해. 자기 희생적 여인이야. 오냐 춘향아 서러워 마라. 인명이 제천인데 설마 한들 죽겠느냐. 자, 이도령은 다 의사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선을 깔아놓은 거지. 인명이 하늘에 달려있는데 설마 한들 죽겠느냐.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자, 12번에 사로 간 녀석들이 아주 많아. 그 뒤장면.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서러운 마음 없소마는 서방님 이 지경이 웬일이요. 오냐 춘향아 서러워 마라. 인명이 제천인데 설마 한들 죽겠느냐. 자, 뒤로 가면 12번에 4번이야. 이몽룡의 신분을 알고 있는 독자 입장에서는, 자, 독자는 알고 있죠. 줄거리 상황에 나와 있으니까 춘향이가 이몽룡의 신분을 알아볼지 여부에 흥미를 갖게 된다. 자,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명이 제천인데 하고 저 뒤에 이 장면 봐. ABCD의 이. 우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 내가 나를 어찌 알고 이렇듯이 서러워하느냐. 이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D하고 E를 고려했을 때 암행의사는 자기가 암행의사라는 것은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 대신 우회적으로 복선을 지금 깔아준 거야. 너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지. 그런데 춘향이는 정보가 없으니까 모르잖아. 춘향이가 저의 모친 불러서 가련하다 이내 신세 할 일 없이 되었구나. 자, 공든탑이 무너졌죠. 사실은. 거지가 돼서 나타났으니까. 이도령이. 금명간 죽으려니 세간 두어 무엇할까. 자, 곧 죽을 여자가 세간 필요 없다 생각하고 이제 유언을 남겨요. 용장 봉장 반다지를 되는 대로 팔아다가 별찬 진지 대접하오. 특별한 반찬 진지 대접하오. 나 죽은 후에라도 나 없다 마시고 날 본 듯이 섬기소서. 서방님 내 말씀 들으시오. 자, 이제 어머니께 유언을 남겼고
나 죽고 나서라도 사위인 이도령을 잘 대접해달라는 얘기고, 내일이 본관사또 생신이라 취중에 주망이 나면 나를 올려칠 것이니 형문 맞은 달이 장독이 났으니 수족인들 놀릴 손가. 자, 장형이야. 장형에 독이 있다. 형장으로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던 형벌이야. 만수운한 헝클어진 머리 이렁저렁 걷어얹고, 자, 가닥가닥 흩어진 머리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장패하여 죽거들랑, 장형을 당하여 죽거들랑, 달려들어 둘러업어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부용당의 적막한데 뉘어놓고, 서방님 손수 염습하되 나의 혼백 위로하여. 자, 염습이야. 염.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긴 뒤에 옷을 새로 입히고, 자, 염포로 이제 끝을 맺는 일이다. 나의 혼복 위로하여, 혼백 위로하여 북망산천 찾아갈 때, 북망산천은 공동묘지야. 꼭 알아도 이 어휘는 공동묘지를 찾아갈 때 앞 남산 뒷 남산 다 버리고 한양으로 올려다가 선산발치에 묻어주고, 자, 조상 무덤이 있는 곳에 묻어달라. 즉 죽어서라도 이도령집 귀신이 되겠다라는 거야. 죽어서라도 이도령집 귀신이 되겠다. 선산발치에 묻어주고 비문에 새기기를 수절원사 춘향지묘라 8자만 새겨주어. 자, 수절하다 억울하게 죽은 춘향의 묘 이런 뜻이야. 수절원사. 수절하다 원통하게 죽은, 억울하게 죽은 춘향의 묘. 야, 그런데 이제 기생의 딸이잖아, 춘향이가. 비석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지금 둘은 정식 결혼한 사이가 아니야, 춘향전 전체에서. 그런데 나는 죽어서라도 이도령집 귀신이 되겠다 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 망부석이 아니 될까? 서산에 지는 애는 내일 다시 오련만은 불쌍한 춘향이는 한 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까? 부디 나의 원통함이나 풀어주오. 에고 내 신세야, 불쌍한 나의 모친. 자, 이게 비장미까지 있어. 지금 유언이니까 이래. 비장미까지 있는 거야. 나를 잃고 가산을 탕진하면 할 일 없이 거린되어 이 집 저 집 걸식하다가 언덕 밑에 졸면서 자진하여 죽게 되면 지리산 가날가마귀 두 날개를 딱 벌리고 둥덩실 날아들어 두 눈을 파먹은들 어느 자식이 있어서 후여하고 날려주리. 자, 비장미가 있죠. 지금 극한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거야. 월매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까마귀. 자, 자식이 없으니까. 봉양할 자식이 없잖아. 제사 지낼 자식이 없는 거잖아. 춘향이밖에. 우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 자, 의사출도를 암시하고 있는 장면인데 춘향이가 눈치를 챘다 못 챘다. 지금 전혀 못 채고 있는 거야. 자, 가뜩이나 저 꿈도 어떻게 되는 거야. 꿈도 죽을 꿈을 꿨잖아 지금. 그래서 춘향은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정보가 없는 상황. 의사또 작별하고 춘향집에 돌아왔다. 자, 이 뒤에 이제 나옴직한 시가 서정주의 춘향유문이야. 춘향유문 적어도 뒤에다가 여기에 딱 들어가면 맞아. 춘향이가 유언을 남긴 현대시다. 천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토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에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자, 이도령을 상징하는 게 앞부분에 우리 둘이서 처음 만나던 날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처럼 도련님 늘 안녕히 계세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이 시는 명시야. 명작이다. 춘향이의 이미지 변신을 봐야 돼. 이렇게 저승의 춘향, 도솔천의 춘향, 서방정토의 춘향, 그 다음에 이승의 소나기야. 근데 이 소나기는 이도령을 상징하는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를 더욱 무성하게 푸르게 도와준다. 이 시는 긴밀한 이미지가 아주 잘 형상화되어 있는 수작이야. 이렇게 적어도 뒤에다가 적어도 서정주의 춘향유문 같은 시가. 그러니까 이제 춘향유문을 감상할 때 암행어사 출도를 통해서 목숨을 살린다 이렇게 감상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의 유언장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이제 이 시의 감동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진다. 시의 감동. 춘향유문은 딱 여기 올 차례야.
자, 10번 문제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엄청나게 쉬운 문제야. 춘향은 까마귀 소리를 듣고서 재회에 대해서 확신한다. X에. 이게 봉사의 생각이죠. 봉사님 생각이야. 재회 확신은. 쌍까마 달꾸미로새 그 뒤에 아름답고 즐겁고 좋은 일이 불언간 돌아와서 평생의 맺힌 한을 풀 것이니 조금도 걱정 마소. 봉사님 생각. 이번 춘향은 간밤에 꿈을 꾼 후 흉몽이라 여기고 좌절하고 있죠. 3. 올매는 거린 행색의 이몽룡을 만난 뒤 실망감을 느꼈으니까 왔다.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린 하나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봉사는 춘향이 들려준 꿈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춘향은 자신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죠. 자,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끊어. 이 부분도 못 찾겠다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체념하고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유언. 자, 유언이야. 유언. 유언 장면 자체가 체념하고 있는 셈이야. 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5번 이해되지? 그래서 3번하고 5번도 제시문에서 반드시 근거가 있으니까 찾아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자, 10번은 쉽게 1번. 11번도 약간 어려워. 별표 치고. 기억은요. 밤은 깊어 삼경이요. 구준비 내리는 데는 과장법 아닙니다. 과장의 방법도 틀렸고. 자, 극중 상황을 부각시키는 건 맞죠? 굳이 얘기한다면 밤은 깊어 삼경이요. 구준비는 내리는데. 자, 시간적인 배경 그리고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정도지. 그래서 극중 상황 부각, 옥중에 갇혀있는 춘향이의 처지가 가련하다. 이 정도. 그 다음 암담하다. 자, 밤은 깊어 삼경이요. 암담하다. 이 정도를 암시하는 거야. 니은 언어 유의 X, 격적 긴장감 이완. 자, 이건 언어 유의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극적 긴장감 이완이 있는데 그냥 지역에 따른 표현 차이. 서울 사람은 문수하오, 시골 사람은 문복하오. 얘들아, 이 구절은 2004 수능에도 나왔어. 지방 지역에 따라 언어가 다르다라고. 이 구절. 서울 봉사는 문수하오, 남원 봉사는 문복하오가 2004 수능에 보기로 선택지로 나왔습니다. 언어 유희 틀렸습니다. 그리고 참, 그러니까 이게 춘향전에서 나온 게 아니야. 2004 수능은 언어 제시문 문법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문법에서 활용이 돼. 어떻게? 지역에 따라 말이 다르다. 이렇게. 계층에 따라도 다르다. 이게 문법에서 활용되는 문제라는 걸 알아둘 것. 2004 수능이 그거였어. 춘향전 구절이 이제 활용이 된 셈인데 참고로 적어놔. 기출문제 있는 친구들은 가서 확인해도 좋아. 2004 수능 37번 문제야. 계층, 지역, 시대를 기준으로 다른 선택한 언어들이 존재한다야. 딱 이 구절이야. 서울 봉사가 들진데 문수하오 외치련마는 시골 봉사라 문복하오 하며 왜고가니. 그게 남원 봉사라서. 그래서 2004 수능 37번에도 나왔던 선택지야. 언어 제시문, 문법 제시문에 나와. 3번 답 관용적 표현으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암시합니다. 쌍까마 탄다. 호강할 것이다. 높은 벼슬에 올라간다. 실제로 춘향이가 정렬부인으로 올라가거든. 정렬부인으로 높은 벼슬자리로 올라가는 거야. 춘향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죠. 3번 답이고 4번 리얼은 상투적 표현을 통해까지는 맞다고 볼 수 있다. 봉두남발이야. 춘향이의 모습. 비극적인 처지인데 해악성 X. 5번 비유적 표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5번으로 가서 틀린 녀석들도 많은데 인물의 상황 극복 의지를 보여준다를 신분 상승 의지로 해석해서 5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 비유적 표현 일단 아니고 얘들아. 절개를 지키려다 억울하게 죽은 춘향의 묘야. 그런데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춘향인데 비석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석을 세워달라고 유언을 남기니까 이건 신분 극복 의지야. 즉 상황 극복 의지가 틀렸어. 상황을 X에. 상황 극복 의지라는 건 지금 죽기 직전이지. 그런데 이미 죽을 것이다 하고 유언 남기잖아. 그러니까 상황은 극복이 안 돼. 근데 죽어서라도 신분은 극복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정리해. 신분 극복 의지. 12번 마무리하자. 전지적인 시점을 지닌 서술자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등장인물 간 정보 소유에도 차이가 있지만 독자는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만 알고 있는 등장인물보다는
당연히 많은 정보를 갖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야기의 흐름상 위기가 찾아올지 아니면 갈등이 해결될지 등장인물의 입장에서는 모를지라도 독자는 짐작할 수 있죠. 독자가 짐작 가능한 게 이제 4번, 5번 관련이야. 이와 같은 정보 소유의 차이는 소설 읽기에 흥미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벤 다이어그램 봐봐. 전지적 서술자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 독자, 그 다음 인물 1과 인물 2인데 사실은 정보를 가장 적게 알고 있는 인물 2가 춘향이야. 인물 1은 이제 월매가 더 많이 알고 있지, 정보 자체를. 1번을 답으로 했습니다. 서술자는 옥중에 대한 정보를 춘향의 시선으로 독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서술자의 시선으로 봉사에 대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2번, 봉사가 춘향의 꿈을 풀이해 줌으로써 그는 이날 일어날 사건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C. 이몽룡이 남원으로 내려온 사실을 먼저 알고 있는 월매가 춘향에게 정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맞지? D. 이몽룡의 신분을 알고 있는 독자 입장에서는 춘향이가 이몽룡의 신분을 알아볼까? 눈치를 챌까? 희망을 가질까? 그 여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5번, 독자는 이몽룡의 언행을 근거로 춘향이가 죽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춘향이만 모르는 거지. 그래서 김영랑,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때는 춘향이가 정절의 표상이어가지고 김영랑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 김영랑의 춘향이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는 암행어사 출도 이후에 자, 춘향이한테 내 수청도 거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암행어사가 이도령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춘향이는 그 수청도 거절한 다음에 죽어. 좀 춘향전하고 달라. 이게 장독 때문에 죽고 그 이렇게 내려온 사또들마다 다 명관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반으로 비꼬면서 춘향이가 죽으면서 이도령이 한탄하는 그런 시를 써놨어. 그러니까 좀 독특한 시야.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절개의 표상이라서 일제시대야. 그리고 춘향제라는 제사가 남원에서 열리는데 그게 100년이 넘은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진행된 어떤 또 항일운동 또는 절개 형태로 진행된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춘향이라는 시는 춘향이가 죽는 걸로 형상화되어 있는 좀 독특한 시인데 일제시대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절개의 표상이라서 그래. 12번을 일로 가자. 13번, 봉사와 춘향은 동병상련의 처지야. 자, 동병상련 X, 과부가 호랍이 마음한다. 이 월매는 춘향의 일에 수수방관 X. 자, 소극적인 자세로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가서 봉사님 모셔오죠. 그리고 감옥으로 데리고 가잖아, 이도령을. 3번 답이고 오매불망 임생각. 이몽룡은 올매에게 아나무인의 태도 X. 방자하고 교만하다. 아나무인보다 방향무인을 알아둬야 돼. 이게 방향무인이 08수능 사시남전기에 나왔는데 이게 그리고 2007년 6월 평가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제시문에 있었던 방향무인하고 비슷해. 아나무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행동하다야. 무슨 뜻인지 몰라서 2008년도에 표리부동이 답이야. 08수능 사시남전기 30번 문제였는데 방향무인을 답으로 해서 많이 틀렸다. 오, 월매에게 한 말로 봐. 춘향은 자가당착 X. 자가당착은 모순이야, 모순. 문장이나 언행이 앞뒤가 어긋나 모순된다. 자, 올해 출제 1순위다. A형 학생들 특히.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하게 진행을 했고, 그러면 인문계 학생들은 공부할 게 없냐? 아니야. 인문계 학생들도 요거는 잘 기억을 해도 서술자 이동이라든가 전지전능한 작가 시점이 어떤 소설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니까. 자, 그래서 복습을 좀 철저히 해주고 12번 문제는 어쨌거나 별표를 쳐놔. 어렵기도 하지만 문제 잘 냈다. 그래서 문제 잘 냈으니까 공부를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칠판 지우고 또 진행하겠습니다.